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ESG 실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ESG 내규와 지침,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말로만 주고받다가 막상 증빙 자료를 요구받으면 당황하셨던 적 많으시죠? 이제는 그 말들을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체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회사를 든든하게 지켜줄 5대 필수 지침, 그 작성의 정석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SG 한성과 함께하는 이번 강의, 핵심만 콕 집어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무슨 규정을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하지? 규정, 지침, 매뉴얼 이게 다 같은 말 아닌가? 남의 규정 베껴 써도 괜찮을까? 혹은 애써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같은 현실적인 걱정들이요. 오늘 강의는 이런 막막함을 해소해드립니다. 규정과 지침의 체계부터 5대 필수 지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할지 배울 겁니다. 규정이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5대 지침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바르게 일하기 위한 윤리 규정, 두 번째는 지구를 푸르게 만들기 위한 환경관리 지침, 세 번째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건 지침, 네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는 인권 지침,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 지침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회사에는 이 5가지 항목 중 단 한 페이지라도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마 없거나 파편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5가지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야 합니다. 왜 굳이 문서로 남겨야 할까요? 회사에서 말로 한 약속은 사람의 기억력만큼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 약속은 휘발되고 누군가는 우리 회사는 원래 그랬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죠. 문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장의 증거로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문서가 있으면 어떨까요? 누가 업무를 맡아도 똑같은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고 조직의 노하우가 기준이 되어 차곡차곡 쌓입니다. 혹시 오늘 퇴근길에 우리 회사에 문서화된 기준이 없어 발생했던 아찔한 사고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문서화는 회사의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규정에도 엄연한 위계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정관이고 그 아래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규, 그리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지키는 지침, 마지막으로 상세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있죠. 위로 갈수록 무겁고 바꾸기 어렵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실무적이고 유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울 5대 지침은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지침 층위입니다. 상위 규정인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선언한 방향성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적어둔 일종의 실행 설계도인 셈이죠. 이 설계도가 있어야 실무자들이 혼란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5대 지침이 ESG의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배구조지 영역에는 부패 방지와 공정거래를 다루는 윤리 규정이 자리합니다. 환경이은 에너지와 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관리 지침이 맞죠. 사회 S 영역은 안전보건과 인권 지침이 책임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은 이 모든 E와 S를 협력사까지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은 푸르게, 사회는 존중과 안전으로, 지배구조는 바르게, 그리고 공급망은 함께.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쉽죠? 여러분의 회사는 이 지표들 중 어떤 영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취약한 영역이 바로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첫 번째 윤리 규정은 바르게 일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규정의 뿌리죠. 왜 필요할까요? 뇌물이나 부패는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때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가 바로 이 윤리 규정입니다. 내용에는 부패 방지, 이해충돌 금지, 정보보호 원칙,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직하게 살자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환경관리 지침은 푸르게를 담당합니다. 단순히 환경 보호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은 어떻게 줄일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어떻게 측정할지, 폐기물은 어떻게 분리 배출할지 등을 담아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여기서 막막함을 느끼죠. 우리가 어떻게 배출량을 측정해?
라고요. 하지만 지침이 있으면 환경사고 시 비상대응 절차를 매뉴얼화할 수 있고 법규 위반 리스크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곧 환경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안전보건 지침은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기에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때문에 다들 고민 많으시죠? 이 지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절차,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고 나지 말자가 아니라 위험한 현장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그려야 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권 지침은 존중하게 일하는 문화입니다. 성별, 나이,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담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예방, 노동권 보장 등이 포함되죠. 요즘 인권 실사가 글로벌 기준으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인권 실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료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대답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로 이 지침입니다. 다섯 번째, 공급망 관리 지침은 함께의 가치입니다. 우리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협력사가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노동 문제를 일으키면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ESG 평가를 통해 부적합한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지원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생 협력의 기반을 닦는 것,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ESG 기준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지침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갈 5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1번 목적, 2번 적용 범위, 3번 역할과 책임, 4번 실행 기준, 5번 점검 및 개선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분야의 지침이든 템플릿을 짤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라는 역할과 책임 부분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가 발생하거든요. 자, 지금 당장 A사 용지를 꺼내서 이 5가지 제목을 적어보세요. 벌써 지침 한 권의 목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뼈대부터 세우세요. 지침을 만드는 5단계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동종업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세요. 단, 무작정 베껴 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업종이 다른데 남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거든요. 초안을 잡은 후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인된 후에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전사에 공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베끼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우리 옷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지침은 무엇일까요? 읽는 사람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실행 가능성, 노력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닌 무엇을 할지 보여주는 구체성, 그리고 다른 사규와 충돌하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만약 지침에 친절하게 응대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지침이 아닙니다. 고객 불만 접수 시 3시간 이내에 처리 현황을 공유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고민 없이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장 시급한 건 생명과 법적 리스크가 직결된 안전보건과 윤리 규정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업종의 환경 이슈와 인권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사 관리 지침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비난받거나 큰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그곳이 바로 1순위 지침을 만들어야 할 곳입니다. 지침은 만드는 것보다 지켜지게 만드는 게 80%입니다.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전 임직원에게 알리고 정기 교육을 통해 내용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금방 낡은 옷처럼 불편해지거든요. 매년 현장 상황에 맞춰 개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규정은 회사의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침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지침,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가득한 지침 만들고 나서 교육 한번 안 하는 지침, 그리고 한번 만들고 수년째 방치하는 지침이죠. 형식만 갖춘 지침은 나중에 감사 때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규정은 있는데 왜 안 지켰어? 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이죠. 규정은 회사의 약속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우리 동료가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대 지침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윤리 규정은 부패 방지, 환경 관리는 배출 관리, 안전 보건은 사고 대응, 인권은 차별 금지, 공급망은 협력사 행동 규범입니다. 이제 이 핵심 키워드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지침이 다 갖춰진 회사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탄탄하고 건강한 조직일까요? 우리 회사를 바로 그 단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핵심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5대 지침이 기본 골격이다. 둘째,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실제로 지켜진다. 셋째, 만드는 것보다 알리고 교육하는 살리기가 80%다. 이 3가지만 확실히 챙겨가셔도 규정 정비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남의 규정을 보며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첫 페이지를 작성해 보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침은 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가 틀을 잡아주고 리스크 분석이 내용을 채우며 지침은 그 둘을 하나로 묶는 규칙이 됩니다.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ESG 경영이라는 기차가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사의 기차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들을 조립하고 계신 겁니다. 어렵더라도 꾸준히 연결해 나가세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회사의 ESG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니까요. 규정 정비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현재 우리 회사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세요. 둘째, 가장 시급한 것 하나를 고르세요. 셋째, 5요소 템플릿으로 오늘 바로 초안을 써보세요. 규정은 결코 딱딱한 압박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울타리를 한 칸씩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자, 오늘의 실습 과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5대 지침 보유 현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급한 지침 하나를 골라 오늘 배운 5요소로 목차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첫 번째 지침의 목차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규정과 성과를 세상에 알리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ESG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